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기스TV 묘호입니다. 전시간 02주차 제1강에 이어서 디자인 제도 실무를 위한 제도 준비물 2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는데요. 우측 그 위에 영상물은 전체 1강과 2강을 요약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한 컷당 1초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상물인데요. OX 퀴즈 문제까지 다 나오죠. 네, 그 영상물을 보고 OX 퀴즈 바로 풀지 마십시오. 예, 다음. 네, 지난 1주차 02강, 지난주차 02강에서의 학습 내용을 한번 또 재반복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2강에서는 이렇게 봤죠. 산업기사 필기시험 2편이었습니다. 예, 퀴즈 문제 요약 봅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에 실기시험은 불합격을 해도 2년간 계속해서 응시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필기시험만 붙으면 실기시험은 학원에 가면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의 금액일 겁니다. 예, 합격입니다. 한 달간. 그래서 실기시험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학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 준다고 생각하고요. 다니시면 합격이니까. 그리고 떨어진다고 해도 2년간을 응시할 수 있으니 필기시험 1차적으로 합격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예, 좀 내년 3월 달에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요, 요거 꼭 기억했다가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기시험은 4시간 10분 동안 도면 4장을 작도해야 합니다. 그죠? 예. 1시간에 60분에 도면 1장을 그려내야 됩니다. 그죠? 이거 힘듭니다. 숙달과 반복이 아니면 절대 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학원에서는 매일 엄청난 도면을 그리는 이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대로만 그려주면 이 무조건 합격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어진 조건에 맞게만 그리면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어진 조건에 맞게만 그려가지고는 안 냅니다. 이 출제위원들이 도면의 품질을 봅니다. 이 도면 첫눈에 첫인상, 퍼스트 임프레션이라고 그러죠. 첫인상에 얘 잘 그리는데 이 정도는 산업기사 합격인데 이러면 합격입니다. 비록 내용이 좀 다소 핀트에 안 맞더라도 일단 도면 자체를 잘 그려내야 됩니다. 그 연필 시커먼 거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거 아무리 잘 그려도 안 되죠. 그래서 깨끗하고 눈에 들어오도록 선들 분명하게 구분을 시켜주고요. 예? 선긋기에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격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 제도 전체 학습 기본 프로세스는 우리 전 시간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키워드만 잠깐 보겠습니다. 1주차에서 한 자격증 및 필기 및 실기시험 1주차 했고요. 오늘 2주차 디자인 제도에 필요한 준비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고요. 선긋기 연습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3주차에서 4주차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시공회사에서 요구하는 도면 읽기, 이 얘기만 했고 세 가지를 요구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도면 읽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여러분 또 앞에서 얘기한 자격증 취득입니다. 기본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을 보내달라. 예, 산업체 요구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구 조건은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에 2학년 때 적산할 겁니다. 건축 적산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업체 요구 사항은 기본적인 적산에 대해서 소양을 갖춘 학생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도면 읽기요. 두 번째 기사 자격증이요. 세 번째 건축 적산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잘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축 이 전공을 계속 그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자면 이 세 가지가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 디자인 제도 이 과목은 결국에는 산업기사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여러분들에게 기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서 이제 마지막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편 2주차 2강은 실무를 위한 제도 준비물 2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고요. 지금 유튜브 건축적인 하루님입니다. 예. 아주 목소리도 이뻐요. 건축적인 하루님의 제작해 주신 제도의 전반적인 준비물에 관해서 제도 입문자들의 많은 도움이 되어서 건축 하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제도용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일 먼저 제도판 같은 경우에는 미카도 제품이고 45cm에 60cm이고 두께는 한 20T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자석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면은 이 판을 이용해서 답안지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자석 타입입니다. 자석 타입의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제도판 자체의 무게가 굉장히 좀 무겁고요. 수험생들이 대부분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자차가 있지 않으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보통 이용을 하시는데 저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고 다녔고요. 이게 들다 보면 굉장히 무겁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도 조금 힘든 감이 있고 대중교통으로 타면 더 힘든 감이 있어요.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자석으로 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미카도 제도판을 사용을 하면 무게는 가볍지만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옆에 붙여서 답안지를 양옆으로 고정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은 저만이 느낀 걸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리면서 이렇게 아이자를 이렇게 밀고 다니죠. 밀고 다니면 여기 만약에 마스킹 테이프가 있다고 치면 그 마스킹 테이프의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약간 접착력 때문에 이게 제가 밀고 다니면서 약간 이 부분에 글자 번짐이 느껴지는 거를 느꼈거든요. 이제 그걸 느낀 이유는 학원의 모든 제도판이 자석 제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휴대용 제도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학원의 수업을 할 때는 학원 제도판을 이용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제 시험이 다가올 때쯤 돼서는 이제 제 제도판으로 학원에 가서도 그리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마지막 한 달 정도는 제 제도판을 들고 다녔지만 그전에는 학원 제도판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나 안 좋은 점 저한테는 좀 안 맞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정을 하고 떼고 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답안지를 작성에 돌입을 할 수 있고 제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떼고 이런 시간 필요 없이 이것만 제거한 뒤에 바로 제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제출할 수 있는 점도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험생들의 선택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자석 제품과 일반적인 제품을 잘 비교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를 걸 수 있는 도면거리 대이고요. 저는 지금 소자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도판에서 길이를 보시면은 조금은 들어와 있는 짧은 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한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정보가 있었다면은 도면거리 대자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길이가 좀 더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시면은 문제지를 클립 형식으로 고정할 수 있는 곳에 끼우기 위해서 30cm 방한자 위에 메모 클립이란 걸 사서 붙였거든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만약에 방한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지나 답안지를 여기 클립에 끼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불편해요. 그 짧은 수험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 안에 이거를 꼽고 빼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 클립에 손쉽게 이렇게 탁 놔두기 위해서 이렇게 장치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보이시면은 여기 길이가 약간 부족해서 아무래도 지지대 거리가 짧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도면거리대가 약간 기우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자들이 기울죠. 요 부분이. 그래서 대자를 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면거리대는 일자입니다. 일자인데 제가 이렇게 기역자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인터넷에서 보고 참고를 해서 도면거리대를 개조를 한 건데요. 도면거리대는 여기 보시면은 원래대로 이렇게 일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펼쳐져서 일자로 쭉 돼 있는 건데, 여기 부분을 45도로 톱으로 커팅을 합니다. 커팅을 해서 순간 접착제로 붙인 다음에 여기 전기 테이프 검은색으로 이제 감아서 고정을 해 놓은 건데요. 이제 이 도면거리대를 개조하면은 장점이, 이곳에는 제가 참고해야 될 문제지와 그 다음에 트레싱지에 보통 가도면을 그리죠. 가도면을 그린 다음에 제 답지로 옮겨서 그리는 건데, 트레싱지를 한 장 일단 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쪽에 사용하는 거는 보통 현황 도면이나 문제지를 겁니다. 저는 마지막에 사용해서 제일 편했던 거는, 이쪽에는 제가 그린 가도면 트레싱지를 걸고 이 옆쪽은 문제지와 현황 도면을 거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트레싱지를 이용해서 제 답안을 옮겨서 그리고, 이쪽은 현황 도면과 문제 지문을 마지막에 검토한다든지 중간중간에 내가 실수한 게 없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도면 작성 요령에 제가 표현해야 할 마지막 해치라든지 선의 굵기, 점선으로 그릴 건지 실선으로 그릴 건지에 대한 법례들 있죠. 그걸 마지막에 내가 빼놓은 게 없는지 보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 지문을 걸어 놓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시계를 걸어 놨는데, 학원에 가셔서도 그렇고 시험장에 가셔서도 그렇고 앞에 벽시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좀 더 가까이서 멀리 이렇게 내다보지 않고 시간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보통 수험생들이 그냥 수험생 시계라고 해서 아무거나 이제 걸어 놓고요. 저도 이건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이건 두 번째로 사용하는 스탑워치인데요. 드레텍 거고, 지금 저는 시분초로 맞춰놨거든요. 분초로 맞추실 수도 있는데 보통 작도 시간이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20분 정도 잡으니까 시분초로 해놓으면 요 위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초당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시간, 1시간이 넘었는지 내가 몇 분 남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는 좋고요. 일반적으로 그 드림디포에서 파는 일반적인 수험 시계 워치는 저는 조금 비추하고요. 요 드레텍 게 아주 좋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시계. 카시오 공학용 시계고요. 시계는 꼭 공학용 시계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여러 가지 분석에서 어떤 예각을
계산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공학용 시험이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를 사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면, 빗, 지우개 가루 탈 때 이렇게 제도판 탈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템플릿인데요.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템플릿을 굉장히 많이 샀었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빵빵이 템플릿 원형이고요. 이거는 도면 위에 여기 충렬 같은 거 사용할 때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은 주안점 표기할 때 이 부분이 내가 어떻게 생각한 것이다, 아니면 이 부분을 내가 확대를 해서 이쪽에 버블로 표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무의 반경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반경이라든지 표시하실 때 꼭 필요한 빵빵이 템플릿입니다. 이거는 꼭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면, 2교시 평면에서 가구를 그리라고 할 때가 나와요. 아예 지문 자체에. 뭐 흔히 카페? 아니면은 대표적인 게 개가식 열람실? 도서관 용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테이블 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에 관련된 몇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죠. 이거를 그대로 대고 샤프로 따서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빵빵이와 마찬가지로 그래도 도면을 작성을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하나는 꼭 필요한 제품이고요. 네모 제품도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 네모를 사용해서 도대체 뭘 그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3교시 구조 과목에서 이제 H형관 그릴 때, 철골 빔 그릴 때 이걸로 사용을 해서 여기 뭐 한 3번이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H형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사용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정작 구조 과목에서는 할당되는 시간이 50분인데 사실 3교시 단면을 그리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구조의 시간을 이제 조금씩 마이너스 해가면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대고 정확하게 H빔을 그릴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 때도 그랬고 그냥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말아서 이 네모는 거의 쓸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 합쳐져 있으니까 세모, 네모, 다각형, 동그라미 있으니까 하나만 들고 다니면 편하지 않을까 혹시나 싶어서 산 제품인데 이거를 쓴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모 템플릿도 사실 뭐 주출입구 표기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매뉴얼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주출입구 이런 식으로 적는데 이 세모 표시 역시 뭐 그리시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려도 스케일감에 맞게 그려지고 이 선이 뭐 삐뚤어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세모 템플릿을 사용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모, 네모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 이 세 가지는 사실 필요 없으시고 이 빵빵이 템플릿과 가구 템플릿 여기 번호 보이시죠? 넘버 101 K52F 제품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삼각자. 삼각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센치가 있어요. 이게 아마 30cm 짜리고요. 그 다음에 15cm인가 해서 자그만한 거 있거든요. 똑같이 요 각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풀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보통 1교시 분석 조닝 할 때 이제 보면 각도를 날려야 되잖아요. 뭐 일조권 사선이라든지 정북 방향으로 날리게 되면은 문화재 사선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날리다 보면은 이게
I자를 올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 이 각도에 따라서 예각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미치지 않는 범위, 이제 자가 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작은 삼각자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보통 1교시 분석 때문에 15cm 각도자를 많이 들고 다니시고요. 사실 근데 그게 좋은 이유가 뭐 3교시 단면 그릴 때도 이제 사실 이렇게 큰 자를 꼭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3교시도 보면은 전체 큰 도면이 있고 상세도를 그리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도면을 그리는 어쨌든 전체적인 범위가 작기 때문에 작은 삼각자를 이용을 하시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처음으로 돌아간다면은 작은 삼각자도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첫 해에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분이 이제 그럴 시간이 없다. 30cm 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뭐 15cm 자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기 때문에 요 30cm 하나만 사라라고 해서 이렇게 샀다가 1교시는 첫 해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지나왔지만 처음이시라면은 30cm 하나, 15cm 하나 두 가지 삼각자를 이용하실 권해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 종이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거 한 개만 붙이셔도 됩니다. 한 줄, 한 줄, 한 줄 붙이시면 되는데 제가 붙인 이유는 맨 처음에 자를 샀을 때 이렇게 쓸고 다니면서 만약 직선이든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맨 처음엔 잘 그려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 마찰력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 자의 정전기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를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션을 사용해서 뒷면이나 앞면을 깨끗이 닦아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정전기를 줄이기 위해서 종이 테이프를 붙이면 굉장히 미끄럽게 잘 부드럽게 이제 흘러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부착을 한 거고요. 일단 초보분들은 그냥 일단 사서 사용을 해보시고요. 내 자가 아무래도 좀 글자를 번지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정전기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온다면 일단 로션으로 한번 깨끗하게 닦으시고요. 잘 말린 다음에 종이 테이프로 붙이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삼각자. 삼각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2교시는 200대 1 스케일로 사용을 하고 3교시는 100분의 1이죠. 그리고 뭐 여러가지 분석 조닝도 있고 구조도 있고 한데요. 제가 여기 도면 화일의 옆에 끼우는 거거든요. 도면 화일을 보면 옆에 투명으로 돼가지고 투명 홀더 같은 건데 그걸 이렇게 절단을 해서 끼워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은 제가 여기 종이 마스킹 테이프로 요 면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면이 지금 100대 1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200분의 1. 그러면은 저는 손으로 잡았을 때 그냥 이 자를 보지 않고도 내 손이 꺼끌꺼끌하게 마스킹 테이프가 만져진다. 그러면은 이 손가락을 종이 테이프를 잡고 일단 무조건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이는 스케일이 200분의 1이죠. 그러면 200분의 1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3교시로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100분의 1로 이제 도면을 그려야 될 상황이 온다면 이 투명 홀더를 빼서 100분의 1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놔야겠죠. 그러면 이 위에다가 이 홀더를 또 끼웁니다. 그럼 전 이 스케일을 보지 않고도 여기 마스킹 테이프에 손을 갖다 대고 누르면 전 이제 100분의 1짜리 도면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투명 홀더를 끼운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삼각자도 있는데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2교시에서 보통 도면이 가로로 그리지만 때로는 이렇게 세워서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도면 답안지 자체가. 그래서 밑에 1층을 그리고 위에 2층을 그리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삼각자가 축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위까지 안 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올리면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그리기 위해서 이 긴자가 필요한 건데요. 저는 사실 이걸 사용을 해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했던 방법은 그냥 그대로 1층 축렬을 그리고 I자를 올리면서 살짝 끌고 같이 이동을 하면서 위에도 마저 그려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요 30cm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면거리대에 제가 여기 집게, 대왕 집게를 요 본체에 한 개 설치를 했고요. 여기 대왕 집게 다리에다가 중간 집게를 꽂고요. 그 중간 집게의 홈을 이용해서 이 다이소나 뭐 이런 데서 파는 그냥 흔한 필통이거든요. 철제 필통이고 그걸 꽂고 이렇게 해두면은 도면을 그리면서 볼펜이나 이제 형광펜을 빼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면서 또 이제 정리해서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간이 필통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도면판 자체에 나와 있는 요거 펜 트레이죠. 펜 트레이에 지금 지우개 0.5, 0.7, 0.9 순으로 이제 샤프를 놔둘 수 있는 홈이 있고요. 이 샤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감기가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건 펜텔의 0.5 샤프입니다. 일반적인 샤프 뭐 제가 다른 것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리기에는 요 펜텔 노란색 꼭지 있는 요 0.5B가 제일 기본이고 잘 그려주고요. 그 다음이 0.7 같은 펜텔이고요. 파란색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0.9 같은 펜텔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역시 펜텔 지우개. 지우개는 제가 마지막 시험 칠 때 이렇게 뭐 종이를 씌워서 사용을 했는데 새 거여서 이제 날카롭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공부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걸 사요. 그리고 이 종이를 벗기고 지우개가 있으면은 45도 칼날로 이렇게 절단을 합니다. 두 가지의 지우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지우개의 45도 예각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제 도면의 섬세한 부분을 지우기에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각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각이 모서리가 4개밖에 없지만 두 가지로 45도로 절단을 하게 되면 16가지의 예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절단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황도를 표현할 때 뭐 레벨이라든지 축선이라든지 자기가 표현하고 싶고 이제 절단되는 부분들 그런 걸 표현을 하시려면 이제 형광펜이 필요하고요. 이제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란색 하나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문의 차별이나 현황도의 차별 때문에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거는 지문을 읽으시면서 자기한테 어떤 식으로 내가 형광펜을 표현했을 때 내 눈이 좀 더 분별력 있게 잘 들어온다.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뭐 색깔이나 가지수는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짧은 방한자는 뭐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2교시 현황도 표현할 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도시축이고 이제 여기가 진입축이다 뭐 이런 표현 현황도에 표현하는 방법들을 학원 수업에서 가르쳐줘요. 이제 그거 끌 때 그냥 간편하게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는 방한자였고요. 이거는 뭐 지문을 보시고 현황도를 표현하시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네임펜. 네임펜 같은 경우에는 3교시 가도면을 그릴 때 아무래도 트레이싱지에 샤프를 그리다 보면은 이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트레이싱지 자체가 뒤가 비치잖아요. 그리고 샤프심이 잘 안 먹기 때문에 제가 뭐 3교시 도면에 이렇게 뭐 가도면을 그린다고 해도 제 눈에 확 안 들어오고 그리고 골조인 부분과 인면인 부분 그런 것들의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 골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임펜으로 굵은 부분을 골조 단면선으로 쓰고요. 얇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뭐 반자 높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요 빨간 플러스펜, 파란색 플러스펜이고요. 그 다음에 홀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뭐 배치도 그렇고 2교시도 그렇고 이제 도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지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이제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공지고 뭐 이런 보도블럭이라든지 뭐 잡석이 깔려 있다라는 표현 정도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있는 홀더고요. 이건 카스텔 거네요. 카스텔 거고 그 다음이 작은 삼각자 스케일이죠. 작은 스케일은 보통 1교시 주차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근데 1교시 주차가 규격이 뭐 2.3에서 2.5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분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편하신 분들은 작은 자를 이용을 해서 주차 표현을 하시고 아니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큰 자로 이용해서 큰 스케일로 이용해서 주차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우개판 같은 경우에는 그리다가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우고 싶은데 너무 많이 그려버린 거죠. 그럴 때 이제 이걸 두고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지우면 이 부분만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우개판도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데스크 오거나이저라고 해서 이렇게 제품들을 정리하는 통이거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자는 자대로 함에 넣고 여기 자루빈 넣고 그다음에 뭐 템플릿 넣고 그다음에 뭐 스케일 같은 것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오거나이저 통인데요. 이건 이렇게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모든 도면 제품들을 책상 위에 다 펼쳐놔야 되기 때문에 펼쳐놓다 보면은 이제 쌓여 있으면은 제가 손이 닿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책상 끝까지 손을 뻗치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고 시간이 빼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한눈에 정리를 해두기 위해서 이 데스크 함이 필요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드림디프에서 샀고 요거는 이제 맨 처음에 도면을 좀 그리면서 사용하시다가 좀 내가 보조 테이블로 사용하는 이 테이블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죠? 고등학생 책상이거든요.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고 맨 처음에 제가 이걸 샀던 이유는 뭐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시는 책상 위에다가 도면 제도판을 두고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시험과 똑같은 규격과 사이즈에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책상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두 세트를 구매를 한 거고요. 시험장도 똑같습니다. 시험장소 이제 책상 하나, 책상 두 개 놔두고 이게 보통 1인 좌석이고요. 10만 원씩 응시비를 내시면 주어지는 책상입니다. 하나, 두 개. 그래서 보통 한 열에 4명씩 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1열로 4명씩 앉게 되는데 이렇게 책상이 두 개씩 주어지고요.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의자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뭐 책상 정도는 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매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맨 처음에는 그냥 집에 있는 식탁이나 공부 책상 위에 제도판을 올려두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보면 제도판이 책상에 거의 딱 달라붙어 있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제 한솔에 김수원 강사님이라고 계세요. 김수원 강사님한테 저는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제 도면에 그리는 제도 용품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제도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조를 해야 되는지 다 그분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건 김수원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이게 사실 도면 제도판은 뒤에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제 플라스틱 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45도로든 뭐 한 10도 정도 기울여서 그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도판이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내가 이제 팔을 대고 그릴 때 좀 더 편해요. 왜냐면은 끝에 있는 부분은 사실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의자의 높이도 뭐 사실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도판은 제가 뒤에 있는 각도 플라스틱을 분리를 한 거거든요. 나사를 빼서. 그래서 평평하게 만든 건데, 그래서 이 제도판의 높이가 좀 낮아지기도 했죠. 원래는 이거의 한 2배 정도로 해서 제도판이 올라오는 데다가 의자의 높이도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를 그리려고 하고 보려고 하면은 제가 거의 의자를 앞으로 쭉 당겨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봐야지만 이제 보이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떼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가 일단 조절이 되기 때문에 편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에 따르면 평평하게 두고 도면을 그려야지만이 내가 처음에 나타냈던 선과 끝으로 옮겨졌을 때의 선, 그리고 위에서 그렸을 때의 선과 밑에서 그렸을 때의 선이 두께라든지 어떤 글씨라든지 모든 게 획일적이다라는 설명하에, 그래서 저는 뒤에 걸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분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는 이 책상과 접하게 되면은 미끌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도면판이 뭐 이렇게 그리다 보면 계속 돌아갔었어요. 근데 이걸 고정하기 위해서 뒤에 저는 우드락 폼을 댔거든요. 우드락 폼이 이제 접착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한쪽 면 떼면은 이렇게 부착되는 거 아시죠?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게 3T인가 5T인가 정도 되고요. 이렇게 두께감을 주는 이유는 여기 도면 제도판의 옆에 여기 나사가 있죠. 이 나사보다 이제 얇게 우드락을 붙이게 되면은 이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또 책상에서 헛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드락 판으로 지지를 하기 위해서 두께감 좀 있게 제도판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가지고 붙여놓은 거고요. 그러면 좀 지금 이동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게 딱 책상에 완전히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 흔들릴 일이 없고요. 그래서 뭐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편하고 뭐 이렇게 각도가 지금 올려서 그린다라고 하면 사실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방법론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제도판 사시면 이제 각도를 조절을 해서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평평하게 한번 그려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나한테 어떤 게 몸에 맞는지 판단을 한 뒤에
뒤에 이제 판을 떼고 수평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각도를 이용해서 그리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정답이 없는 거니까 잘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도면 제품에 대해서는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제가 들었던 한솔과 카이스의 동영상 강의와 그다음에 학원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동영상 강의와 현장 강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한솔과 카이스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애니 힘을 내십시오. 이제 가족들을 하고 함께 할 시간이 가까이 옵니다. 02주차 2강 실무를 위한 제도에 필요한 준비물 2편 OX 역시 기저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격증 실기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므로 준비물도 그에 합당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4시간 10분 동안에 4장의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이 가지고 간 준비물이 시간이 걸리고 또 뭐 갈아 끼고 뭐 뺐다 끼다 하고 이런 이제 사항들이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조금 가벼운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직접 시험장에 가서 직접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시간을 절약하는 그러한 준비물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O 정답은 두 번째, 삼각자는 각도가 있는 30cm짜리 하나로도 가능하니 구태여 큰 삼각자를 사지 않아도 된다. 예, 뭐 틀린 답안 같지만도 역시 맞습니다. 세로로 세워서 그림을 그리는 도면을 그리는 단면도 같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큰 자를 30cm 삼각자가 아니고 큰 자를 세로 바꾸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가 1층을 그렸으면 이 T자를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이 30cm 이 자기가 사용했던 손에 익은 이 자 하나로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충분하게 2층의 단면도까지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계속 사용해 왔던 툴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대면 수업에서도 삼각자, 뭐 삼각 스케일 이런 것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용했던 거를 실무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시고 계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계산기도 사용했던 그 계산기를 실무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오, 정답은 O. 그럼 세 번째 마지막 게 좀 X가 나올까요? 한번 봅시다. 제도판은 수평으로 하여 그리는 것보다 각도를 약간 주어서 그리는 것이 좋으나 각도를 수평으로 하여 그릴 때는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각도를 약간 주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편하지만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수평으로 그 제도판을 놓고 이 선을 긋는 것이 선 굵기라든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요 각도를 준 이런 상태에서 그리는 것보다 이 수평에서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이 똑같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이 끝나면 이제 약간 각도를 주어서 이 숙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역시 정답입니다. 3번도 O입니다. 그래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댓글 인사 그리고 강의 종료 퀴즈 남기시고 나가셔서 2주차 2강에 반드시 퀴즈 풀이 정답을 기록하고 여러분들 강의를 마치셔야 끝나는 시간 10시부터죠. 10시부터 우리 기록할 수 있죠. 예.
10시 이후에 문제를 푼 후에 기록을 하고 강의를 끝내고 그 다음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았고요. 코로나 전국 이겨나가시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야 우리 학생들에게서 멀리 떠나가거라 외칩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 인사 사랑 건강 행복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공수래 공수고 다 쓰면서 멋진 인생 살아가기 넋시TV 묘호입니다. 400년 전 비결서 3편 차기 황제는 누구? 바로 클릭하시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영상물 총선에서 20세 이상 1억 원 주는 허경영 당대 실망을 안겨주는 기성 정치인의 대결 구도입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